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아름아름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우휘랑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종목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AI 의료 로봇 개발, 큐렉소 글로벌 5대 인공관절 수술 로봇 기업. AI의 선구자 엔비디아가 헬스케어 진출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고요. 네. 본격적인 그런 행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 규모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지난 21일 AI 반도체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가 히포크라테스라는 AI사와 공동으로 AI 의료 로봇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해 주었는데요. 먼저 이제 해당 로봇은 인간 간호사 대비해서 이제 한 3가지, 4가지 부분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약물 영양 식별력,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의약품 감별, 세 번째로는 약물 가치와 참고 범위 비교, 네 번째로는 일반 의약품의 독성 용량 감지 능력에서 우위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간당 $90, 약 12만 원 정도 되는 간호사 인건비 절감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정확도 등의 장점으로 의료 로봇은 이제 처방이나 수술까지 확대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 규모는 2022년 181억 달러에서 2032년 831억 달러로 연평균 16.5% 성장을 예측했으나 이제 엔비디아가 AI 의료 로봇 개발에 뛰어들면서 해당 예측보다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말씀드린 큐렉소는 글로벌 5대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보유한 의료 전문 기업이고, 이제 환자의 영상을 분석해서 맞춤 관절을 설계하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당부드립니다. 네, 인건비 차원에서도 정확도의 차원에서도 이런 의료 로봇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주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또 최근에 챗 GPT 네. 거대 언어 모델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개발한 의료 로봇이 공감형 헬스케어 의료 로봇이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큐렉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 의료 로봇 판매 건수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의료 로봇 판매 건수 추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20년부터 이제 판매를 계속 좀 늘려왔는데 20년에 18건, 21년에 30건, 22년에 이제 62건, 23년에 한 88건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최소 100대 이상은 판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수술 로봇 확대를 통해서 판매 건수 확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상황이고요.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러시아에서 인허가를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또한 주요 선진국 진입이 기대되면서 이를 통해서 성장은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큐렉소 글로벌 5대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이와 함께 AI 소프트웨어 개발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주요 사업 분야와 매출 비중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해당 부분 말씀드릴 텐데요. 동사는 1992년에 설립되면서 2002년 7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미국의 ISS라는 이제 회사의 자산을 인수하면서 의료 로봇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이 기업 자체가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현대중공업의 의료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현재 의료 로봇을 자체 개발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사업 부분은 3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료 로봇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 유통, 세 번째로는 무역 사업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의료 로봇 사업 부문에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 그리고 척추 수술 로봇인 큐비스 스파인, 그리고 보행 재활 로봇인 모닝 워크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또한 이제 미국 바이오닉사에서 2차원적인 어깨, 팔 움직임을 위주로 치료하는 뇌신경 재활 로봇을 이제 국내에서도 독점 유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임플란트는 손상된 관절이나 연골을 대체해서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 보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글로벌 1위, 즉 시장 점유율 한 26%로 추정되는 기업인 진머사의 인공관절 임플란트 넥스젠을 유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사업은 식품 그리고 식품 첨가물을 수입해서 식품 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는 한국야쿠르트, 팔도, 비락, 롯데푸드 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기준으로 사업 부문별 예상 매출 비중은 의료 로봇이 57%, 임플란트 14%, 무역 29%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큐비스 조인트의 미국 FDA 인허가가 예상되고 이를 통해서 해외 고객사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며 또한 로봇팔 공급 업체 변경을 통해서 원가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 극대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예상 매출 비중 거의 60% 예상이 되고 있는 의료 로봇, 이 가운데서 인공관절 수술 로봇 총 5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큐렉소 갖고 있는 5개 가운데 하나가 큐비스 조인트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신 그 품목인데 이게 뭔지 좀 알아보고요. 또 경쟁사 대비해서 큐렉소의 강점이 뭐가 있는지 짚어볼까요? 네,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글로벌 인공관절 수술 로봇 자체가 이제 큐렉소 말고 이제 다른 회사에서 총 5개가 있다. 글로벌로 봤을 때 5개가 있다라고.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큐렉소의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고요. 이제 동사의 큐비스 조인트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CT 영상을 기반으로 수술 계획에 따라서 정밀하게 뼈를 깎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다른 4개의 경쟁사들 대비해서 강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 자동화된 수술과 수술 중 계획이 변경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일하게 타사 임플란트와 호환되는 오픈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타사 대비 최소 30%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나 유럽, 이제 러시아 등 인허가를 획득한 상태고 37개국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경쟁력도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판매 대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큐렉소 스파인과 모닝워크가 있는데 각각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로봇일까요? 네, 이제 큐렉소 스파인이라는 로봇은 척추경 나사모 삽입 시의 수술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안내하고 고정해주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촬영을 할 때 2차원, 3차원, 뭐 C암이라는 기술이랑 뭐 O암이라는 영상 이런 부분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두 지원하고 또 2-3장의 영상만으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수술 위치의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이제 수술 중 계획 변경도 굉장히 용이한 상태이고요. 동사는 5대 글로벌 척추 수술 로봇 생산 기업 중에 하나이고 국내 식약처, 유럽 CE, 미국 FDA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이제 혁신 의료 기술에 선정되었고 척추경 나사모 삽입술에 대한 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영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해서 판매 대수를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닝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하지 기능 저하와 이제 마비 환자의 보행 재활 훈련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장점은 이제 환자에 대한 착용 제한이 없고 재활 훈련 후에 결과 리포트가 출력되면서 계획이 가능하고 계획에 대한 이제 훈련이 가능하고 이제 기존 버전 대비해서 설치 공간을 약 50% 가까이 축소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식약처와 유럽 CE, 미국 FDA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매 대수가 증가할 걸림돌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 분야가 좀 아직은 신생 분야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형외과적인 의료 로봇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의료 로봇이 그 제품들이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기술력이 있는 만큼 미국 FDA의 인허가도 잘 획득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재활도 로봇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고 그 길을 큐렉소가 열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수요가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했었는데 네. 매출 규모를 좀 보시면 큐렉소가 2020년대 400억에서 한 700억 정도의 매출 네.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적자였다가 2022년, 2023년 10억 원대 흑자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영업이익이 좀 더 늘어야 될 텐데 영업이익 확대를 위해서 사업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로봇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면
드리면 큐렉소 조인트와 큐렉소 스파인이 주요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원가 하락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두 제품 모두 로봇팔이 적용이 돼서 이제 로봇팔로 수술을 이어나가는 상황인데요. 이제 로봇 제조 기업인 제조 기업으로부터 로봇팔을 공급받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로봇팔 제조 기업을 이제 뉴로메카라는 기업으로 변경을 했고 이를 통해서 로봇팔 원가의 한 40% 이상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로봇 매출 원가 기준으로는 약 25%가 절감이 예상되고 원가 절감 효과는 이제 24년 2분기부터 반영될 전망이고요. 또한 이제 무역 사업도 말씀을 드릴 게 좀 있는데요. 무역 사업 자체가 올해 한 29%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출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부분은 영업이익률도 좀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원인은 식품 기업 간의 경쟁 심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한 원자재 및 판관비 상승을 통해서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동사의 매출 규모 안정화를 위해서 무역 사업은 필연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최근에 의료 로봇 사업 매출 성장으로 저마진의 무역 사업을 점차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차원에서는 마진이 사실 그리 높지 않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네. 있는 그런 마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이 기대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네. 글로벌 인공관절의 주요 시장이 미국과 일본인데 아직 네. 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이제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실적에 미칠 여파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 미국과 이제 내년 일본 인하가를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네. 물론 이 부분이 조금 연기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올해 미국에 나오고 내년에 일본 인하가가 된다.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FDA 승인은 조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따라서 해외 고객사 확장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교세라 그룹이라는 곳과 독점 판매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큐렉소의 시세가 지난해 한 차례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지난해 로봇주들의 강세와 함께 작년에 한 8월까지 상반기 내내 주가가 오르다가 그 이후에는 좀 하락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딱 반토막 나 있는 네, 상태입니다. 투자 맞습니다. 포인트 정리하면서 적정 주가 알아볼까요? 네. 우선 투자 포인트 4가지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글로벌 인공관절 수술 로봇은 글로벌로 봤을 때도 총 5개가 있고 그중 하나가 큐렉소의 큐비스 조인트로 이제 올해 미국과 내년 일본 인허가를 통해서 고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3일에 큐비스 스파인이라고 하는 척추경 나사모 삽입 로봇은 이제 한국보건의료원으로부터 혁신의료기술에 선정됐고 이제 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절차 준비로 이제 영업이 충분히 더 좋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로봇팔 제조 기업을 뉴로메카로 변경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로봇팔 원가의 40% 그리고 전체 로봇 원가의 25%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의료 로봇 사업 고성장으로 저마진의 무역 사업을 점차 축소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 극대화로 영업이익률이 급증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사의 영업 실적은 매출액 85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그리고 67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제 순금융자산, 이제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 금융 상품 등 604억 원과 부채 비율이 6.8%를 달성하면서 굉장히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네. 무차입 경영과 오버행 이슈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 주가 16,7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현재 주가는 12,230원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오늘 주가는 0.91%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큐렉소 글로벌 인공관절 수술 로봇 단 5개 있는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큐비스 조인트로 올해는 미국, 내년에는 일본 허가를 받고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특히 올해 실적 이렇게 전망하시면은 네.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해주시는 그런 기업으로 큐렉소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확인을 해보죠.
현우산업 LG전자 전장 수주잔고 100조 원 돌파 수혜. 총선 이후에 네. 2023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소외된 저평가 가치주를 선별해 보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선별 기준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우선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총선 이후에 시장이 조정기를 거치면서 이제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을 통해서 소외된 저평가 가치주를 선별하는 작업을 시행했고요. 우선 최근 증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 그리고 52주 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 종목들을 좀 필터링 해봤습니다. 소형주 가운데서 현재 주가 수준이 낮은 기업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후에 2023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확인해 봤는데요. 기준을 잡은 것은 이제 부채 비율 150% 이하, 매출액 YOY 플러스 10% 이상, 영업이익 100억 원 이상들의 종목을 추렸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쪽을 봤을 때 영업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현금 흐름 마이너스, 재무현금 흐름 마이너스 기업들을 선별해 봤습니다. 네, 영업현금 흐름, 투자현금 흐름, 재무현금 흐름 이게 왜 중요한지 사실 이 내용만 딱 들으셨을 때 잘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현우산업이 필터링에 부합하는 이유는 뭔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제 여쭤보셨던 대로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통해서 현금이 증가했을 때 플러스가 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투자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이 이익을 통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정말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관점에서 보면 투자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재무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뭐 단기 차입금이나 장기 차입금을 상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금액을 썼을 때 마이너스가 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돈을 잘 벌고 투자를 잘하고 빚도 잘 갚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현우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가총액이 704억 원이고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704억 원, 그리고 현재 주가는 52주 고가 6,850원 대비해서 45% 하락한 3,770원 정도에 머물러 있었고요. 하지만 2023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120%로 안정성 확보했고, 매출액 또한 2,373억 원, 영업이익 139억 원을 기록하면서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금 흐름 또한 필터링 기준에 부합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현우산업을 발굴해 봤습니다. 네, 현우산업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사업 분야를 좀 살펴보고요. 매출 네. 비중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짚어볼까요? 네,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1987년에 설립된 이제 인쇄회로 기판이라는 PCB 제조 전문 기업으로 2007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주로 이제 양면 PCB나 다층 PCB를 생산을 하면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전장,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등에 탑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 계열사 발주량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내수 28%, 수출 72%를 기록했고,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도 LG그룹 계열사의 해외 사업장을 통해서 이제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은 제품군에 따라서 가전, 자동차, 전장, 기타 기기, 부산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2023년 기준으로는 가전 28%, 전장 67%, 기타 기기 3%, 부산물 2%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에 가전 34%, 자동차 전장 59%, 기타 5%, 부산물 2% 대비 가전 비중이 감소하고 전장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인데요. 자동차 전장 부문의 외형 성장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가전 부분도 다시 성장세를 진입할 전망이기 때문에 전망인 상황입니다. 또한 특히 이제 올 하반기에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객사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LG전자, LG 디스플레이 하면 생각나는 그런 분야들이 모두 매출 비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전, 전장, 그리고 기타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전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전망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망 볼까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상 매출액은 87조 원, 영업이익 3.9조 원, 그리고 순이익 약 2.2조 원까지 예상되고 있고, 순이익 측면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이제 작년 대비 15% 증가한 24조
6천억 원 정도이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적자 폭을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전방 기업, 전방 산업으로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현우 산업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에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어나고 또 적자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LG전자 쪽의 전장 사업부 이 분야를 또 보다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매출 증가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수주 잔고는 100조 원 돌파했다는 소식들 나오고 있던데요. 네. 가장 높은 수주 비중은 어느 쪽인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전반 기업인 LG전자의 이제 전장 사업 부문이 2023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00조 원 돌파하면서 올해 동사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100조 원의 수주 잔고 가운데 인포테인먼트가 50%, 파워트레인 30%, 램프 2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는 이제 자동차 또한 이제 전자기기로 본다라는 부분이 약간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 수주 잔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LG전자 수주 100조 원 관련해서 인포테인먼트와 파워트레인 부품 확대가 전망되고 있는데 이 현우산업 잘 보시면은 PCB주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PCB주인 현우산업이 유망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현우산업의 자동차 전장용 PCB는 이제 텔레매틱과 이제 BMS라고 하는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탑재가 되는데요. 수주 비중이 가장 큰 인포테인먼트와 파워트레인에 관계된 부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성장세가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주 잔고 100조 원 중에 이제 인포테인먼트와 파워트레인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매틱스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통신 기술과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주요 기능으로 GPS 내비게이션, 차량 원격 제어, 스마트폰 연동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충전 상태나 전압,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수적으로 하고 있기에 이제 동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전장용 PCB 기업 현우산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관련주 이렇게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네, 전장용 PCB 기업이고요. 네. 텔레매틱과 BMS라는 이 두 가지 분야에 탑재가 되는데 수주 비중이 가장 큰 인포테인먼트와 파워트레인에 관계되어 있는 부품들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실적 개선이 베트남 생산 라인 정상화 여파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법인의 실적 좀 알아보고요. 설비 투자 규모 어느 정도인지 짚어볼까요? 네, 이제 현우산업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본사와 베트남 해외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의 실적 개선은 베트남 법인의 생산 라인 정상화에 따라서 이제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2018년에 설립되어서 2021년 3월부터 양산을 시작했고요. 해당 법인의 영업 실적은 2022년 매출액 302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 마이너스 9억 원에서 2023년 매출액 433억 원, 당기순이익 45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매출액은 거의 한 45% 올랐고 당기순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우산업 같은 경우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로 설비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10월에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이제 3차 발행을 통해서 베트남 법인에 투자 재원을 마련했고 2023년 9월 1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자금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캐파 증설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사의 연간 PCB 생산 능력은 2020년 150만 제곱미터, 그리고 2021년 180만, 그리고 2022년 210만, 이제 2023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 투자 진행에 따른 이제 성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현우산업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벌고 잘 투자하고 네. 잘 부채도 갚아 나가서 재무 구조가 탄탄한 그런 네. 기업이라는 설명인데요. 특히 베트남 쪽의 법인의 기여도가 최근에 또 높게 나타났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현우산업 시가총액이 700억짜리 소형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규모가 뭐 2천억 원 네. 넘어가고요.
뭐 마진 같은 경우도 뭐 낮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 5.8% 네.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단기 순이익도 100억 원 규모 나오고 있으니까요. PER 차원에서 봤을 때 순이익으로 계산하면은 뭐 확정된 지금, 실적으로 네, 7배 정도. 네. 7배고요. 네. PBR도 1배 아래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네. 실적주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는 생각 드는데요.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적정 주가 알아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23년 말 LG전자 전장사업부 수주잔고 100조 원 이제 돌파를 했고, 이를 통해서 올해 동사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우 산업의 전장용 PCB는 이제 BMS와 텔레매틱스에 탑재가 되는데 수주 비중이 큰 인포테인먼트와 파워트레인에 이제 관계된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트남 법인의 생산 라인의 안정화로 수익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 443억 원, 당기 순이익 45억 원을 달성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9월 1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행사 기간이 올 9월부터 남아있고 행사 가격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행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동사의 영업 실적은 매출액 2,469억 원, 영업이익 1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 10%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 주가 5,820원 제시해 드립니다. 현재 몇몇 PCB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수익성은 프리미엄 요소로 재평가가 가능해서 멀티플 한 10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120억 원 규모의 CB가 전환사채가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 행사 기간이 남았고 행사 가격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가가 연간 기준으로 아주 시원스럽게 올랐던 적은 2007년 이후에 뭐 한 2차례 정도밖에 네. 없어서 사실 주가 움직임이 뭐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실적이라든지 재무적인 구조라든지 그리고 배당도 계속 주고 있는 네. 그런 우량하게 기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쪽으로서 현재 4천 원의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매력적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